템퍼링 논란을 빚었던 피프티 사태를 두고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워너뮤직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안성일이 템퍼링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결국 드러났습니다. 이 사태는 명백히 안성일, 워너와 이어져 있었는데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13일 세나, 시오, 나란 본인과 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성일은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습니다. 특히 전홍준 대표를 아무런 계획도 없는 무능력한 인물도 만들었는데요. 그는 전홍준 대표가 워너의 200억 제안을 뿌리쳤다며 당연히 그 누구도 워너뮤직 제안을 안 받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200억 바이아웃을 던졌는데 지금 머릿속에는 하이브가 되고 싶은 것 같다며 전홍준 대표가 다른 유통사를 기웃거리며 돈돈돈 한다고 비하했습니다. 안성일은 가짜뉴스도 퍼뜨렸는데요. 지난 2022년 전홍준 대표는 인터파크로부터 바비킴, 하성운, 신인 걸그룹 등의 신규 앨범 독점 유통을 전제로 90억 원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선급금은 이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아티스트의 빚이 아닙니다. 가수는 그들에게 들어간 직접비만 감당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일은 빚더미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피프티에 들어간 직접비는 당시 30억 원으로 이 비용만 매출해서 공제하면 됐습니다. 그 결과 키나는 지난 연말 플러스 정산으로 돌아서며 수천만 원의 정산을 받았죠. 안성일은 큐피드의 성공 요인 또한 아시아 타겟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로 아시아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성일은 확인할 수 없는 인맥과 들어보지 못한 프로젝트를 쏟아냈는데요. 그는 있을 때 어두워해서 연락이 왔다. 미니진 이사 금액을 제안하고 거기 나오는 신인 맡아 달라고 하더라. 보그 US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메인 표지 모델을 해야 된다. 몽클레어, 벤츠 등이랑 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무슨 이상한 치킨 광고하면 안 되지 않냐 등의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도 미니진은 안성일을 모르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하이브도 안성일에게 어떤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성일에 따르면 미니진이 먼저 제안을 했고 몽클레어, 벤츠 등은 예비 광고주였습니다. 틱톡 본사와는 스페드업 업데이트를 공유하는 사이이고 윌리엄 모리스에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일이 주장하는 인맥의 정점에는 워너뮤직 그룹의 사이먼 시포가 있는데요. 이 사이먼 시포는 통수돌의 빌드업 재료로 계속 쓰이게 됩니다. 워너뮤직 그룹의 사이먼 시포와 각별하다는 안성일은 제가 위너뮤직에 근무할 당시에 굉장히 예쁘게 봐주신 분이다. 그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미국에서 좋게 만들어 왔다며 조건은 번 돈에서 니네가 들어간 비용 다 가져가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안성일은 워너뮤직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약 160분 동안의 연설은 기승전 원어로 귀결됩니다. 전홍준 대표를 비하하고 자신을 칭송하고 어트랙트를 비난하고 더기버스를 칭찬한 이유는 결국 피프티를 원어로 이끌기 위한 포석이었는데요. 안성일은 피프티를 지키기 위해 전홍준 대표와 멤버들을 떼어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바로 통수돌의 시작이며 템퍼링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룹을 지키기 위해 전홍준 대표와 멤버들을 떼어놔야 한다면서 워너뮤직 클레이튼 대표를 만나서 딜을 했다. 전 대표에게 200억 원 주고 얘네들에 대한 모든 소유를 워너뮤직이 관리하는 형태로 바꾸자고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있다며 워너뮤직 측에서 자신이 계속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과의 회의 4일 뒤 워너뮤직 코리아 지하 회의실에서는 비밀 회동이 열렸는데요. 참석자는 워너의 진승영 대표와 윤영근 전무, 그리고 멤버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진승영 대표의 대화 방식 또한 안성일과 똑같았는데요. 전홍준 대표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모략했습니다. 진 대표는 전홍준 대표님이 아이들을 활용해서 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모함한 뒤 소송은 가볍게 하면 안 된다. 할 거면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아티스트의 합심, 부모들의 합심, 그리고 우린 버텨내서 이기겠다. 이런 다짐이 중요하다. 조금 시작했다 빼면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했는데요. 이어 소속사가 1%만 잘못해도 법원에서는 아티스트 손을 들어주는 트렌드가 있다. 모든 계약서를 점 하나까지 지키긴 힘들지 않나. 정산 한두 번 늦거나 뭐안 보여줬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깨진다고 말했고
그 결과 피프티 전 멤버들은 정산 누락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명백히 템퍼링이었는데요. 워너의 윤영근 전무는 안성일 대표도 되게 곤란한 입장이 되는 상황이다.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라며 보안을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만남인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진 대표는 악어의 눈물도 흘렸는데요. 그는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이다. 전 대표님, 사실 운도 실력인데 이 사람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아티스트들이 좋은 대로 하겠다. 그들이 선택한 대로 지원해 주겠다라며 사람 좋은 척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소송을 부추겼는데요. 그는 부모님들, 소송은 가볍게 하면 안 된다. 할 거면 끝까지 하는 것이라며 포커처럼 블러핑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원어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당장 멤버들이 지낼 숙소나 연습실을 쓸 수 없다며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그런 부분은 매우 작은 부분이라 충분히 자신들이 마련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법적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진 대표는 오너가 사법에 대해 많이 안다면서 사건을 빨리 종료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안성일 대표를 통해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쓰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검찰총장 하다가 대법관을 해서 은퇴한 분이다. 지금까지 진 적이 없다. 저희가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논란 당시 워너뮤직 코리아를 외부 세력으로 지목했었는데요. 안성일과 함께 걸그룹 탈취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워너뮤직은 워너뮤직 코리아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의견을 존중하며 글로벌 유통사로서 현재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어트랙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워너뮤직은 앞에서는 존중의 입장을 밝혔지만 진 대표는 뒤에서 모사를 꾸몄고 조롱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홍준 대표가 성을 방으로 바꿨다며 거의 방시혁 대표님이 된 그런 느낌이다. 제가 변호사님 빨리 잡아드릴 테니까 이분들이 조언해 주실 거다라며 비하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동시에 꿀팁도 전했는데요. 그는 모든 부모님들이 갑자기 막 정산서 왜 안 줘요? 그러면 너무 티나잖나. 근거를 모아야 한다. 계약서, 정산서, 문자 등을 맞춰보면 어떤 스크립트가 나오는 거다라고 부모들을 끝까지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6일 멤버들과 부모들은 안성일과 원어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코칭을 받은 대로 정산 누락 등을 해지 사유로 들었죠. 진 대표는 소속사가 1%만 잘못해도 법원에서는 아티스트 손을 들어주는 트렌드가 좀 있다. 이건 소속사에게 안 좋은 거다. 모든 계약서를 점 하나까지 지키긴 힘들잖나. 정산 한두 번 늦거나 뭐 안 보여줬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깨진다라고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그러나 진짜 깨진 것은 워너뮤직의 탈취 시도와 안성일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정산 자료 제공, 건강관리 등 의무가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기각했고 멤버 중 키나 많이 어트랙트로 돌아왔습니다. 어트랙트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멤버 3인 세나, 아란, 시오는 최근 IOK 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매시브 EN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대중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템퍼링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이 등장해 이들의 활동은 더욱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반면 이들과 길을 달리해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는 하나, 아테나, 문샤넬, 예원과 함께 피프티로 컴백을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두 번째 미니 앨범 콘셉트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티저 영상만으로 이미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배신자 3인은 이제 연예인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얼굴이 알려져 있는 지금이라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사태를 반면교사 3화 같은 비극이 재차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